나는 이거를 이 세상의 모든 여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안 돼. 안 돼. 제가 이거 10년째 하고 있지만 안 돼. 근데 저는 소위 고스펙의 남자들이 처음에 먼저 다가오는데 결국엔 다 지들이 먼저 끝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결혼 정년기 때 괜찮은 남자를 못 만나는 여자들 특징이, 이번 사연자분이 이전에 상담을 한번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카톡 기록을 보니까, 그죠? 난생 처음 인스타로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의사였어요. 그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평소에 영상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최근에 연락하는 남자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30대 초반, 상대는 30대 중반이고 나이 차이는 3살 차입니다. 상대는 전형적인 알파남 스타일로 자기관리 철저하고 일도 바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으면서 식사 약속이 잡혔고 지금까지 2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연애하냐, 이상형이 뭐냐 같은 질문들을 했고 어떤 연애를 했냐 등등 물어보더라고요. 그 뒤로 언제 만날지는 정하지 않은 채 첫 번째 만남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카톡에선 말투가 딱딱하고 직접 만났을 때랑 온도 차이가 심해요. 직접 만났을 때는 나름 적극적이었고 호감이 있어 보였는데 카톡으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한 번 더 만났어요. 대화 내용은 자기는 이제 결혼할 여자를 원한다. 저한테 현재 모아둔 돈, 그리고 연봉, 지금 하는 일, 부모님, 형제 자매 하는 일 등 호구조사처럼 느껴질 정도로 캐묻는 질문이 많았고 이게 이성적인 호감이 아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인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스킨십이 많고 저를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가 느껴져요. 그날 제가 다음엔 언제 볼까 하니 뭐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대답을 피했고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 없어요. 이후 톡말투는 살짝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연락 텀은 들쭉날쭉하고 성의도 별로 없어 보여요. 저는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호감이 조금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즐기기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헷갈리면 아니라는 거 아는데 혹시라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사연 신청합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와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남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직업이 뭔지는 이야기해도 되나요? 이 사람도 의사네요. 본인 의사 킬러예요? 왜 이렇게 의사들만 만나? 이쁘게 생겼어요. 뭐 자세한 스토리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의사가 사연자분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이 왔었고 그때 이제 잘 안 됐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닿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사연자분도 집이 좀 산다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은 저 남자가 모아둔 돈, 연봉, 지금 하는 일, 부모님, 형제자매 하는 일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대답도 다 하셨어요? 얘기했어요? 연봉은 말 안 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많아서. 그건 아니고 그냥 첫 만남에 말하긴 좀 그래서요.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그거 여쭤봐도 되나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카톡으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랬을 거예요. 쫄지 말라고. 집이 잘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지금 저한테 말씀해주신 저런 것들도 그 남자한테 다 이야기하셨어요? 대충 알아요? 어떻던가요? 반응이? 좋아하던가요? 자기는 여자 조건 안 본다던데요? 그럼 뭘 본대요? 조건을 안 보는데 왜 물어본 거야? 외모 본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야기 진전된 게 있어요. 외모를 보니까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안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뭐 자기 입으로 술술 얘기한 게 있는지. 처음 만났을 때 술 먹다가 갑자기 자기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새끼 나랑 자려고 만나자 했나 보다 생각에 저는 거절하고 그냥 여기서 몇 잔 더 마시자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더 마실 때 아까 당황했냐? 자기는 속궁합이 중요하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너가 궁금하다는 말을 했고 이 새끼 뭐지? 살짝 의심도 들었어요. 근데 사연자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전에 상담했을 때가 정확히 날짜를 한번 보자. 2년 전이네 벌써. 2년 전이랑 지금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그때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약간 흑화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본인 말투가 이렇지 않았어요. 아니 왜 웃어요? 웃는 것도 그렇고 이전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무슨 일이 있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원래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긴 해요. 밝게 잘 웃어주고.
그러면 그 이전에 2년 전에 의사 만날 때랑 그 이후로 지금 이 사람 만나기 전까지 남자 좀 만나셨어요? 남자친구는 한 명 만났고 소개팅 이런 건 3-4번 했어요. 그 남자친구는 얼마 만났어요? 1년 만났어요. 그럼 소개팅 3-4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의미한 뭐가 있었던 적 있었어요? 스킨십을 한 남자는 얘뿐이에요. 아, 이 남자가 스킨십을 했어요? 키스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이거는 이야기해도 돼요? 이게 임팩트가 있네. 키스할 때 좀 이상했는데 제 양손을 뒤로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경험은 별로 없지만 키스할 때 이런 남자가 처음이라. 이런 남자 흔한가요? 자기는 약간 가학적인 취향이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키스를 골목에서 했는데 제 블라우스를 풀어서 가슴에도 하려고 했어요. 맨정신에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술 먹고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뭐 변태다, 가학적이다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내가 어렵게 느끼는 여자한테는 못하는 거죠. 본인한테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전에 대화를 통해서. 근데 지금 제가 사연자분 사연을 보면서 꼭 한 가지 짚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 나는 이거를 이 세상의 모든 여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안 돼. 안 돼. 제가 이거 10년째 하고 있지만 안 돼. 그럼 애초에 가볍게 본 건가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일반 개인분들의 취향을 막 바꾸고자 하는 생각은 없거든요. 이게 보면 아까 첫 번째 사연 기억나세요? 그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미지가 비슷해요. 화려하다고. 비단이 화려하다에 꽂혀가지고 다른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예시 자주 드는데 본인이 여자인 입장에서 남자가 데이트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컬 좋아, 키 커, 자보고 싶어요. 근데 옷이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혼인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를 갈 일이 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사는 곳이 거의 신도시 같은 느낌이거든요. 신혼부부들밖에 없어요. 노인들도 없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두고 계신 분들도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제 딸이나 좀 더 큰 초등학교 저학년 되게 많은 부부들이 사는데, 이 동네에 있는 엄마 아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관리 대실패한 내려놓은 아줌마 아저씨들 느낌이 아니라 꾸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느낌이거든요. 수수해요. 그리고 특별한 날, 예를 들면 학부모 모임 이런 일 있을 때 그나마 꾸미는, 결혼했잖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둘이서 편하게 동네 마실 다닐 때는 그렇게 다녔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쁘니까, 얼굴 보고 스타일 좋으니까 자고 싶다.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수한 느낌 있잖아요. 청순한 느낌. 그 사람이 결혼 상대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스타일을 바꾸세요.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근데 저는 소위 고스펙의 남자들이 처음에 먼저 다가오는데 결국엔 다 지들이 먼저 끝내요. 이것도 화려해서 그런 건가요? 저한테 기대했던 모습이 갭 차이가 큰 건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떤 갭 차이가 있는 거냐고요? 대표적인 걸 하나 꼽자면은 남자가 무언가를 할 때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겠죠. 예를 들면 키스를 할 때도 주관이 없어요. 잡는데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얘도 그렇게 나쁘진 않나 보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결국 몸은 허락 안 해요. 계산을 딱 때려보겠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줏대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허락하고 잠자리는 허락 안 하는 똑부러진 여자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겠죠. 아, 얘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었나 보네. 나랑 사귀기 위해서 그 정도는 참았던 거네. 매력이 딱 떨어지죠. 아싸리 뭐 이미지랑 맞게 가려면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됐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드레스룸에 있는 옷부터 싹 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를 바꿔야죠. 그렇죠. 저게 맞죠. 다가가기 쉽지 않은 이미지인데 이 남자는 저를 왜 애초에 가볍게 보는 걸까요?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몇 마디 나눠보니까 허들은 높지 않구나 판단했으니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얼굴이 막 그렇게 잘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콧대를 좀 높이든지, 약간 본인은 그 남자를 자꾸 능력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내려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상담하다가 되게 많이 보는 케이스가 집이 잘 살아.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내가 결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여자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괜찮은 신랑감, 뭐 사위감을 데려오는 거에 대한 뭐 약간 강박 같다 그래야 되나? 저 남자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본인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키랑 어깨랑 똑똑한 거야. 있잖아요, 사연자분. 사연자분이 좋다고 하는 똑똑함은 공부를 잘한 똑똑함인 것 같은데 나에 대한 매너와 행동, 태도 이런 거에 똑똑하고 스마트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평생 같이 살 사람은 잘 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본인 뭐 남자 계속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살 자신 있어요? 남편이 발 씻는 물 갖고 와라 이러면은 물 떠가지고 온도 맞춰가지고 들고 와서 발 씻겨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아니잖아. 2025년에 그래 보이나요? 네, 그래 보이는데 하는 행동 보면 답 나오잖아요. 사연자분 그게 있어요. 제가 뭐 저 남자처럼 잘나진 않았지만 누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떠한 보상을 얻으면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자기애가 되게 커진다고. 강해지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저 남자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 당연히 뭐 의사 만나려면 모아둔 돈 얼마인지 연봉 얼마인지 부모님 형제자매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저 남자는 저 남자 기준에서 돌아가는 세상은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사회화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내뱉냐 안 내뱉느냐가 사회화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신뢰라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난 참아야지.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궁금한 게 먼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랑 연애할 생각이 있긴 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왜 온도 맞춰서 발 씻겨줄 수 있냐라는 예시를 들었냐면 의사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담하면서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남자 의사분들도 그렇고 여자 의사랑 남자 의사랑 좀 다른 게 남자 의사들은 검증을 거치는 그 약간 기간이 있는 것 같아. 대부분 여자한테 내가 어디까지 했을 때 얘가 얼마나 버티나 나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 근데 그거를 해서 통과를 하면 만날 수는 있겠지. 근데 통과하는 과정에서 나가 떨어지는 여자들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걸 왜 본인이 해야 되냐는 거지. 내가 답답한 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의사 하나가 평생 버는 것보다 집 잘 사는 게 더 낫다니까요. 의사가 일평생 벌어봐야 얼마 벌 것 같아요? 얼마 못 벌어요, 사연자분. 집이 잘 사는 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집이 잘 사는데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낀다고. 내가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 근데 제가 의사를 만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의사들한테 연락한 것도 아니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제가 이쁜 여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이쁘기라도 하면 그걸 좀 제대로 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이쁜데 이걸 제대로 못 쓰는 애들이 좀 답답하다고. 그럼 못생긴 애들은 얼마나 한이 되겠냐고. 소프트웨어가 완벽한데 남자들이 기회를 안 주잖아. 근데 니는 하드웨어 좋게 달고 태어나가지고 소프트웨어 왜 고장났냐고.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 빵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해가지고 자꾸 일을 그르치냐고. 얼굴을 제대로 어떻게 써요? 알려줘요 제발. 약간 내가 인스타 릴스에서 봤는데 공감됐던 게 어떤 여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거든 지하철역에서. 근데 그 찐친을 만날 때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러 갈 때 차이를 재현하더라고.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딱 내려오면서 찐친을 만날 때는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와.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소개팅 했는데 애프터 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약간 이렇게 오거든. 네가 그런 스타일 같아. 그거 하지 마. 나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 그 남자들 다 보여. 얘 나 좋아하는구나. 맞죠? 당차게 가. 저한테 2년 전과 지금의 차이처럼 흑화된 것처럼 그렇게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행동으로 보여. 이 새끼 뭐지? 생각했다며. 그 이 새끼처럼 대하는 거야. 생각만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못 보이잖아. 속으로는 이 새끼 뭐지?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 라고 하면서 행동은 뭐 오빠라면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러고 있거든. 처음부터 가볍게 본 거였네요 그럼. 이 남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가 어떻게 안 해도 알아 잘 산다 하지 않아요. 사연자분 지금 본인이 명확하게 딱 이렇다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본인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넘겨짚는 거는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솔직해져 보자고. 제가 아까 전에 물었죠.
2년 전에 저한테 상담하고 나서 지금 이 남자 만나기 전까지 몇 명 거쳐갔냐고. 4명 거쳐갔다 그랬어요. 제대로 1년 사귄 남자 1명, 그리고 소개팅한 사람 3, 4명, 총 4, 5명이 거쳐갔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4명, 5명이 거쳐갈 동안 저한테 한 번도 안 오다가 이 남자한테 일이 생기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저는 넘겨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나간 4명은 본인이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될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1년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제 영상 즐겨보셨고 저한테 상담까지 받으셨던 분이면 제 상담을 오더라도 중간에 오려면 충분히 올 수 있었어. 근데 왜 안 왔을까를 생각해보라고.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보다 더 잘난 남자를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본인 기준에서 엄청 대단하다라고 느껴진다, 그 순간 본인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마음 편한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저 남자랑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 의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 집안에서, 가정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진짜 불행한 거거든. 내가 한 노력은 노력대로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나에 대한 배려, 사랑, 배제된 상태에서 단 하나 좋은 거 주변 친구들, 어른들 앞에서 너희 남편 의사라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부모님이 있잖아요. 사연자분 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그러면 내 딸이 능력 좋고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하시겠어요? 나는 내가 돈이 많잖아. 내 딸이 능력 좋은 남자한테 시집 안 가도 돼. 거기 가서 기며 포고 살 거면은 차라리 내가 가진 돈 누리면서 사랑받으면서 내 딸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만나지. 돈은 나도 있는데. 맞잖아요. 본인 부모님 입장이 그런 입장이지. 평생 같이 사는데 중요한 건 돈보다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보니까. 물론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돈은 둘 다 갖춰져 있잖아. 그러면 더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정리하시고 결혼 가능성 높은 사람을 만나십시오.